치아가 상실되기 전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실됐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모시고 치과 공포증 없이 치아 건강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치과 네네. 가는 게 좀 두렵긴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공포증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3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보면 제 임상 통계상으로 3분 중에 1분 정도가 공포증이 있으셨고 예를 들어 부부 2분이 동반 내원하셔서 같은 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가 50%, 2분 중에서 1분이 먼저 하신 거를 일주일 정도 지켜본 후에 나머지 1분이 하시는 경우가 50%. 그래서 이런 치과 공포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분 혹시 나만 이런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더 어려워하시는데 용기를 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치과 공포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런 공포증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치과에 처음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설명을 자세히 듣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이러한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런 공포증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 치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데 마취 행위가 있게 되죠. 이 마취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마취 공포증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기를 바로 잇몸에 대고 쏘게 되면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잇몸 쪽에 오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압통 때문에 악하고 소리를 냈던 경험들이 있으신데 세심한 배려라는 것은 잇몸에 먼저 바르는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났을 때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해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원장님 벌써 마취가 끝났나요? 이런 어떤 마취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스트레스 역치가 너무 낮으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치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편안한 마음과 믿음을 드리고 이런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더라도 공포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무시면서 치료하는 수면 치료,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과 공포증은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면 치료를 통해서 네네. 치과 진료를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사실 좀 주의할 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수면 치료를 하는 방식이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수술방에서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차례의 전신 마취를 통해서 IQ가 떨어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과에서 영양제 맞으시죠. 이런 어떤 혈관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3번째 방법인데 제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혈관에 영양제를 넣기 위해서 혈관에 주사를 꽂는 순간 또 공포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입 안에 자연스럽게 마취를 하면서 입 안에서 마취액과 함께 수면약을 같이 쓰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분께서는 치과에 오셨을 때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드시고 있는 약과 본인들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고 치과에서는 2가지 구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주무시는 동안 어떤 이유에 인해서
빨리 깨나셔야 될 때 깨우는 반대 약재를 구비해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맥박과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환자 조절 감지 장치를 구비해 있으면 안전한 수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찍고 네네. 꿰매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피도 많이 나고. 네.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 네네. 들었어요. 네.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조사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좀 전에 질문 주신 대로 수술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모든 수술을 잇몸을 절개해서 벌리고 좀 크게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됐기 때문에 그랬다면, 현재에서는 컴퓨터의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모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종이에 펀칭하듯 가볍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동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종래의 방식이죠. 잇몸을 절개하고 벌려주고, 이유는 가장 좋은 자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확장이 됐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거고요. 벌려놨기 때문에 꼬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모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종이에 펀칭하듯 가볍게 구멍만 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끝나게 되면 꼬매는 과정이 없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래쪽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 윗턱과 아래턱 틀니가 있을 때 아래쪽 틀니가 더 불편하죠. 이유는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발음하시고 식사하실 때 자꾸 덜그락거리는데,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상황은 실밥이 보이고 두 번째 상황은 구멍만 내놨기 때문에 실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진을 보시면 가끔은 첫 번째 사진이 한 달 정도 아무런 사진 아닌가, 이런 어떤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진처럼 벌려놨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또 잇몸뼈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었기 때문에 통증도 더 심하게 되고, 하지만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종이에 펀칭하듯 구멍만 내서 심게 된다면 이러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가 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런 어떤 무절개 방식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임플란트 수명이 몇 개월이든 1, 2년이라도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가능하다면, 100%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무절개 방식의 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되고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당연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되는 수술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르신 가운데 틀니를 오래 껴가지고 네네. 어깨, 그러니까 잇몸이 좀 약해진 분들이 네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좀 무절개 방식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틀니를 처음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 네. 잇몸뼈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데 저자갑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잇몸뼈가 계속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장착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느 시기에 오셨느냐에 따라서 무절개가 될 수도 있고 절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뼈가 가라앉았을 때 오시게 된다면 무절개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게 되면 한 번에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무절개 방식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식립이 되고, 또 좋은 거는 고정이 잘 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는 분은 68세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치아가 하나도 없죠. 이분의 경우는 5년 전에 틀니를 처음 장착하셨습니다.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주변의 가족, 친지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너무 고생을 하신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공포증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하시고 틀니를 장착하셨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 잇몸뼈는 많이 가라앉았고, 틀니가 헐거워서 이분께서 내원하셨을 당시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원장님, 저는 임플란트 안 합니다. 틀니만 다시 해주세요. 하지만 저희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100세 시대에서 68세면 앞으로 30년 이상을 사셔야 되거든요. 물론 건강관리 잘하셔서 50년도 사실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불편한 틀니를 계속 쓰신다면 생활은 너무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이분의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5년 사용하셨지만 무절개로 수술이 가능했고, 또 이분이 임플란트를 거부하셨던 이유는 이 5년 동안에 고혈압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생각하면 혈압이 자꾸 상승되고 치과에 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데 혈압 때문에도 본인은 못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수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수술이 되기 때문에 혈압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시게 되면 무절개로 수술할 수 있음을 강조해 드렸고, 이분께서는 당연히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마다할 리가 없으셨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8개의 임플란트가 심어진 수술 당일날 사진인데 실이 보이지 않죠. 세 번째 사진 보셔도 실이 보이지 않고, 이 하단의 첫 번째 사진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다 심겨졌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 명심하실 거는, 과거 같으면 저도 위에를 먼저 심든 아래를 먼저 심고 일주일이든 2주 후에 반대쪽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 번의 수술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분께서는 나는 이제 수술이 완전히 끝났구나, 이런 편안함 속에서 생활을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이제 깨실 때쯤 옆에 가서 섰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흔드니까 저를 빤히 보시면서 원장님, 나 겁나는데 왜 아직도 수술을? 그래서 지금 다 심었고요, 다행히 이렇게 실밥 없이 잘 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틀니를 장착하지 않고 뭐든지 드실 수 있는 자연 치아와 같은 95%의 기능을 하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6개월마다 오실 때 보면 이분의 얼굴 형태가 약간 살이 붙으셔서 제가 마치 동생분이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는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저희가 네네.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전화 상담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치과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치료 기간이 긴 것도 네네.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네네. 좀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치료를 일단 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좋은 팁이 뭐냐면은 치과에 내원하시는 횟수도 줄이고
무엇인가 기간도 줄이기 위해서는 치아를 빼기 전에 임플란트를 수술할 병원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치아를 빼고 가장 어정쩡한 2주에서 4주 사이에 오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거든요. 하지만 치아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게 된다면 사실은 이를 빼면서 당일날 뼈도 넣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게 된다면 시간도 줄이고 내원 횟수도 줄이고 완성 시기가 그만큼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위턱의 어금니 쪽이 결손돼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상악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상악동이라는 데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을 얘기하고, 지금 네. 화면에 보시는 저 빨간 선, 빈 공간이기 때문에 톡톡 올려주면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빈 공간이다 보니까 저 공간을 저렇게 뼈를 넣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다시 내려오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개월이 지나서야 임플란트 뿌리는 종래의 방식대로 한다면 심겨지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뽑은 당일날 상악동 거상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일날 뼈를 거상시키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치아 뽑은 당일날 심는 거고, 그래서 이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거는 이를 당일날 뽑으면서 상악동 거상도 하고 뿌리를 심게 된다면 좀 전에 질문 주신 대로 시간이나 기간 모든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다 바쁘시고 치과 오시는 횟수가 줄으면 그만큼 생활은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치아를 뽑기 전에 임플란트 상담을 하셔서 치아를 뽑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근처의 병원에서 수술 약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셨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임플란트 2개가 있으신데, 이분이 임플란트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우측에 지금 부위를 4개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가셨던 건데, 치과에 가셔서 보니까 그곳에서 제안받은 게 저 치아를 빼고 4개월 지난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린 빨간 공간 상악동을 톡톡 쳐서 올려주고, 또 6개월이 지난 10개월이 돼서야 임플란트 뿌리가 심겨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근처에 막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를 빼면서 바로 심어주고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을.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4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데, 이 똑같은 사진이 이를 뽑은 당일날 저런 과정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종래의 수술법에 의해서 10개월의 기간이 지나서 저런 결과가 왔는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00% 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에 가장 좁은 데를 보면 1.5mm의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 1.5mm의 뼈가 튼튼한 경우에는 당일날 저런 과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 남아있는 뼈가 푸석푸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고 기다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네네. 사실은 이제 나는 임플란트 받고 싶은데 네네. 뼈가 부족해서 못해. 이런 경우가 예. 좀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네. 임플란트 진료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전화도 받습니다. 혹시 뼈가 부족한다는데 저한테 심어줄 수 있나요? 네. 근데 사실은 뼈가 부족했을 때 이런 어떤 앞에서 보여드린 무절개 방식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거지, 절개하고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실제 원장님께서 과연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이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수술할 건지가 문제거든요. 네. 지금 동영상 보시게 되면 폭이 부족한 경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통 3.5mm 이상의 어떤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는데 이 폭이 부족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가장 얇은 홀을 형성하고 그 사이사이를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근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위에는 벌어져도 밑에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넓은 홀을 형성하고 조심조심 위에만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위에만 벌어졌을 때 밑에는 붙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뿌리를 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 지점에만 뼈 이식을 함으로써 뼈가 좁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 수술을 할 때 양쪽으로 벌렸을 때 아래쪽이 떨어져 나가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어떤 경우에는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만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혀 안쪽 뼈는 건드리지 않고 약간 바깥쪽으로 수술함으로 인해서 밖에 뼈만 보상을 해주고 뼈 부족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수술을 끝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경우는 저희가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 신경관이 머리에서부터 네 번째 치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요 네 번째 치아에 위치하는 지금 어금니 쪽에 있어서 길이가 부족한 경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래의 방식대로 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방향이 다 노출되어 있죠. 요 네 군데를 다 감싸줌으로 인해서 뼈 이식 수술은 끝날 수가 있죠. 이 세 편의 동영상을 어떤 거에 치중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분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이왕이면 첫 번째 방식이 이분하고 맞는구나, 아니야, 이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이 맞는구나, 이런 어떤 혼합 방식에 의해서 뼈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근처에 여러 군데 상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심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사례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례 보겠는데요. 네. 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뼈 이식을 동반한 치료가 네네. 가능하다라는 거 봤고요. 네, 55세 예, 여성분의 굉장히 사례네요. 젊으시죠. 저하고 네네네. 거의 같은 나이신데요. 네. 예,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래쪽 좁은 부위가 보일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분이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셨고 항암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치과 치료는 항암 치료 끝나고 6개월 뒤에 가능한 걸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수술 완전히 끝나고 항암 치료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치과에 방문하신 2년 전에 불행히도 부분 틀니를 장착할 수밖에 없다. 왜? 너무 좁고 길이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두 가지 수술법을 믹스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을 혼합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고, 맨 하단에 꼬매놓은 자국을 보시면 저 실밥 자체가 일주일 후까지만 잘 붙어있게 된다면 뼈가 본인 걸로 치환이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분의 경우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내원하셔서 보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발 젊은 시기 50대 60대에 틀니 끼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서 틀니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꼭 당부하시고, 이분의 경우도 6개월마다 뵈면 얼굴 형태가 조금 변하셔서 마치 자매분이 온 듯한 아주 보람을 느끼는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손실 때가 떠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네,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73세인데, 네네. 이제 뭐 당뇨 뭐 이런 걸로 인해서요. 네. 아래위에 뇌가 하나도 없어요. 털리에요. 네. 그래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예. 당뇨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니까. 네. 먼저 당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 수술 받으실 때 지금 유지하는 당뇨를 너무 급격히 변화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진지 드시고 2시간 후에 수치든 공복 시에 수치든 일정 수치를 유지하시고 평상시에 드시던 당뇨약은 똑같이 드시면 되겠고요. 당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수술을 당뇨 있으신 분들을 한 3분을 해드렸을 때 2분은 괜찮으신데 1분 정도가 이 통증이 약간 좀 오래가는 경향이 있는 그것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주무시는 동안 윗턱과 아래턱에 적게는 12개, 6개씩이죠. 많게는 20개, 그 안에 서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윗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으세요. 근데 사진을 통해서 그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충분하다면 정말 무절개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상악동까지의 거리가 부족하다면 절개하는 문제는 있지만 수술은 가능할 수가 있고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에서부터 4번째 치아, 5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관과 사진을 통해서 뼈까지의 거리를 계측해서 이 거리가 5mm 이상만 된다면 아까 뼈 없는 경우에 심어드린 분처럼 후방 부위까지 임플란트를 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 4번째 치아와 4번째 치아까지 8자리의 임플란트를 빡빡히 힘어서 뒤쪽까지 가짜이 처리를 해서 틀니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제가 틀니를 좀 더 편안하게 쓰는 질문을 아마 제가 받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처에 정리해드리면 수면 방식으로 윗턱, 아래턱 한 번에 다 심을 수 있는 치과를 상담을 통해서 찾으시고 당뇨는 평상시에 드시던 약을 똑같이 드시고 치과를 방문하신다면 아마 무리 없이 16개 아니면 12개 어떤 임플란트가 식립돼서 행복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 죄송한 말씀은 73세이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가 보험 진료가 돼야 되는데 윗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드리는 보험 혜택은 해당되지 않는 불편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요. 앞서서 이제 안전 틀니 해결 방법을 좀 시간 관계상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치과 공포증 없이 임플란트 시술 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술을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모든 수술은 네. 일단은 수술 받고 나셔서 냉찜질을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유는 48시간 동안 수술 부위가 불 수가 있습니다. 무절개도 하고 충격을 안 줬어도 48시간 동안 얼음찜질 해주시면 좋고 항시 모든 분에 있어서 맞는 거죠. 금주, 금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 건강 생각하셔서 어제 일주일 만에 오셨던 분도 그랬지만 약을 갖다가 일주일간 다 안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한 부위에 통증이 아니고 염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시술받은 치과에서 처방내는 날짜에 해당되는 약은 꼭 다 드시면 좋겠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치과 의사와 좀 친해지면서 6개월에 한 번은 좀 이 치과 원장이 잘했는가 좀 보면서 그때 치아 건강을 6개월마다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뵙는 네네네. 거죠? 네, 지금까지 치과 공포증 없이 치과 치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척추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